우리가 수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는 해자축. 해자축. 그 다음에 여기가 축이에요. 그럼 반대는 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진이면 여기는 술. 그래서 해자축, 임묘진. 그 다음에 사오, 미, 신유술. 자, 여기서 볼 때 여기 충미라는 게 있죠. 반대편에. 그치, 충미, 충이 돼. 여기 충미, 충, 그죠? 자,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축은 해자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축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수로 봐야 돼. 그러면 여기는 사오미죠. 미는 화로 봐야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충미가 만났다. 사조 안에 여늘리시가 있어. 여기가 축이고 여기가 미다. 그럼 이 미호를 화로 봐야 된다고. 그리고 축을 수로 봐야 돼. 수화가 지금 만난 거야. 그래서 충을 일으킨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이면 임묘진이잖아. 진은 뭘 뜻하냐 하면 목을 대변한다고. 그러면 술은 신유술이지. 금을 대변한다고. 그럼 진술충을 때린다. 이거는 금목 상징인 거야. 목과 금이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에서 예를 들어 사조 안에 술이 있었어. 근데 운에서 진운이 왔다. 그러면 진술충을 때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과거야, 과거. 과거 정리를 하는 거야. 예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 진은 목이니까 목생화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오면 과거 정리가 되어지는 거지. 반대로 진이 있는데 술이 온다면 옛 것을 과거에 이제 내가 인연자가 나타난다든가 사람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했던 것을 이제 접고 과거의 것을 다시 끌어와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술출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토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토끼리 만났는데 이 토는 그냥 토가 아니라 진 같은 경우는 임묘진, 목을 대변하는 토요. 술은 신유술, 금을 대변하는 그런 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자오충은 이 자는 그쵸. 여기는 일양이 시생하는 곳이죠. 시생. 일양이 시작하는 곳이야. 그러면 이 해에서는 유금이거든. 음이 극도로 이제 되어진 곳이라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일양이 시생하는데 반대로 보면 이 오는 일음이 시생한다고. 그래서 이 수화, 좌우충대죠, 그죠? 이 자는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회음부 있잖아. 이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차크라가 열리네 했었는데 제일 아랫부분 1번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머리 꼭대기 백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회. 사조 안에 만약에 좌우충을 만났다. 자체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이분 성격 어떨까? 극과 극이요. 극과 극. 수화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치열한 오하의 기운이잖아. 그게 이 자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지지 않아. 이게 이렇게 만나지면 거꾸로 이제 오하가 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극렬해져. 성격차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야. 뭐가 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좋아라 하지 않아. 이걸 옆에서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사가 있다면 자사암압이 된다든가, 그지? 뭐 오미가 됐든 뭐 연결고리가 되어지면 폭발력이 좀 그래도 감소한다든가. 근데 이게 따로따로 이 두 개만 있어가 좌우충을 때린다면
이거는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에 성격이 장난 아니게 되죠. 아주 극과 극이에 분명한 거야. 이게 이걸로 따져보면 확 했다가 조용했다가, 그제? 조용하다가 확 할 수도 있고, 이런 기운이 함께 있는 거지. 그리고 원래 좌우묘유는 왕지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잘났거든. 내가 우위에 있어야 돼. 남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해지기는 어려워. 근데 겸손해야 운이 열려. 자, 자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해에서 왔죠. 아까 해가 육음이라고 했어요. 음이 모일 대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왜 돼지라고 얘기를 했을까? 기운을 모으는 곳이죠. 기운을 모은다. 함축한다. 그리고 이것은 겨울이에요. 겨울에 우리가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수면에 들기도 동면에 든다고 얘기하잖아. 동면에 들면 모든 음식을 일단은 내 몸에 재놔야 돼. 쌓아놓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가 이것저것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욕심이 많아. 욕심이 과욕을 좀 부리죠, 그죠? 그게 겨울 동면을 위해서. 겨울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져. 그러니까 쌓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가 포만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유금의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안으로 이런 욕심이 많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이 이제 자수로 오게 되면 일양이 되어져요. 일양. 일양이 시생한다. 그래서 자수라는 것은 시종자죠. 시종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손. 이 시거든. 핵이야 핵. 이 핵은 이 자수라는 것은 우리가 쥐라고 얘기하잖아요. 쥐가 이게 앞발이 4개고 뒷발이 5개죠. 우리가 이제 11시 반부터 그치 1시 반까지거든. 요때까지 중심으로 해서 4개에서 5개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이게 그게 자시가 음양이 딱 교차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시는 눈에는 보이질 않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미시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자, 원자 얘기하잖아요. 원자, 분자, 뭐 미립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로 볼 때는 생명공학 얘기하죠. 유전공학. 생명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 자는 어떤 시초, 태초, 시초가 되는 거, 태초가 되는 거, 시작이 되는 거,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 자수라는 게. 왜냐하면 시종자거든.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 보면 공자, 맹자, 노자 이렇게 하죠. 이 자자가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 인문학에서의 어떤 시초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름에도 예전에는 미자, 우리 집에 경자, 영자, 명자. 이 자자가 있는 게, 아, 너는 조상의 시종자다, 씨앗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0갑자 중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갑자잖아. 자, 수생목, 이 천간에는 갑목이 먼저 시작이고,
이 지지는 자수가 먼저 씨종자가 돼서 그것이 수생목했을 때 튀어 올랐을 때 땅에 이게 간목이 되는 거야. 이 자수가 커서 땅에 올랐을 때 간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복이 많지. 이 자수는 우리가 수라는 건 뭐죠? 정신세계를 의미하죠. 정신세계. 그리고 이거는 학문으로 따질 땐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천간에서 이게 개수거든요. 개수는 임수에서 넘어간 거잖아. 임수는 지식을 의미하면 개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발짝 위거든. 그래서 정신세계 지혜를 담당하는 그 기운이 자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자수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세밀하겠죠. 섬세하다고, 섬세. 좀 냉정한 그런 면도 있죠. 굉장히 또 부지런합니다. 좀 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자가 뭐가 있지? 병자가 있죠. 또 무자도 있고 경자도 있고 임자도 있어요. 이 경자, 이 공자 선생님이 경자일 주라고 얘기하죠. 이 자는 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똑똑해요. 수단, 방법, 응용력, 머리도 굉장히 비상해요. 자수가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자를 볼 때는 이때 우리가 보는 건 이 밝음, 태양이 아주 엉축할 대로 엉축되어진 모습이야. 병자라는 것은. 밝기가 제일 약한 거야. 병자일주 같은 경우. 병호나 밑에 병사나 뭐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자를 가지고 있으면 집중력이라든가 지혜로운 부분은 탁월한 부분이 있죠. 그걸 바깥으로 이제 활용을 해낸다. 무자도 이거는 계곡에 흐르는 일급수 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수라는 것은 일급수 물이에요. 일급수. 우리가 옹달샘 얘기하죠. 옹달샘. 그래서 첨단, 유전자, 공학 이런 쪽에도 앞으로 이제 뭐 신소재 이런 게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자수가 잘 맞는 거죠. 이공계 분야도 굉장히 잘 맞는 게 자수야. 그죠? 그리고 인문학에서 보면 이런 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류가 또 인문학에서 이 자자가 시초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공덕을 낳기도 해요. 행적을 많이 낳기도 하고. 자수가 2개 이상 되면 너무 많이 움직이잖아. 움직임이 많다는 것은 한 곳에 가만히 정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는 거야. 안정적이지 않는 거죠. 둘이 이렇게 되면 이동수가 잦아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딱 자수가 있으면 타고나기를 굉장히 좀 세밀하면서도 있잖아. 예민함을 가지고 있고 일단 지식이나 지혜 쪽으로도 일단 일가견이 있는 거죠. 영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치밀함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가 좀 자기가 시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원래 좌우묘유라는 게. 그래서 어디 가도 뭐든지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진 게 바로 자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세계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미시세계거든. 그런 데 관련된 본인이 직업을 선호하면 굉장히 잘 맞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미가 되면 어때요? 이 자수가 미속에 쏙 들어가겠지. 이게 굉장히 조율하잖아. 이 속에 자수가 쏙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미도 현침인데 그죠? 그리고 자수 역시도 예민함, 섬세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같이 만났으니까
우리가 원진 기문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성이 더 예민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공부를 한다든가 다른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 집중력으로 또 생겨날 수가 있어. 근데 성격 자체는 뭐냐면 까칠하다고 봐야지. 까칠하다. 이건 자유는 어떨까? 자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섬세함, 예민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유금은 본인 스스로가 완성품이거든. 완전한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건 이미 발효가 됐다는 그런 뜻도 돼요. 발효라는 것은 다 익었다는 얘기야. 술이 우리 익힐 때 뽀글뽀글 하면서 발효가 되잖아. 익힌 과일, 익힌 술. 원래 이 유자가 항아리 이 유자야, 이게. 여기에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효가 됐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지. 근데 이것도 지금 일곱스물에다가 이것도 완성된 거잖아. 그지? 그게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좌우묘에는 각자가 잘났거든. 그래서 자유, 더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기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 감각적인 부분이 뛰어나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임을 한다면 너무 좋죠. 이게 이제 전자, 정보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운으로 써먹으면 되고, 또 환경 있잖아. 환경, 물 이런 쪽에도 직업으로 써먹으면 너무 좋더라고. 폐수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직접 그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항상 업상대체라고 얘기하잖아. 업상대체. 내가 이거를 업으로 말이야, 직업으로 대체해버리니까 그걸 너무 잘 써먹다는 거죠. 반도체를 하더라도 이미 가공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이 물을 활용하는 그런 쪽에 또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 만약 거기 가서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하고 물하고도 인연되는 그런 직업성을 가져도 너무 좋다. 자, 축. 자, 축은 이제 이 양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축은 뭐예요? 아주 축축하고 얼어있는 땅이죠. 겨울땅이야, 겨울땅.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신금을 보관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냉동 보관된 씨종자가 있는 거지. 그죠? 씨앗이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엉축됐다, 엉결이 됐다, 이렇게 돼 보는 거죠. 만약 사주 안에 축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분은 이 땅이 어른 땅이니까 동토니까 어떻게 써요? 딱딱하겠죠. 딱딱하고 굳어있는 땅이거든. 굳어있다. 그러면 성격적으로는 이분은 굉장히 고든 분이야. 고든 분. 절대 성격이 바뀌지 않는 분. 또 한편으로 따져보면 고지식할 수도 있겠지. 쉽게 변하지 않는 땅이잖아. 어른 땅이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을 뭐냐면 시간이 보면 이게 1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죠. 응? 3시 반 이전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간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야. 인간의 활동이 끝난 시간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축을 뭐라고 하냐면 조상과 인연이 있다. 조상에서 물려받은 어떤 가보라든가 가업, 우리가 업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혹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거죠. 이 유산이 축이니까 땅도 되고 부동산도 되겠네, 건물도 되겠네, 이런 것도 물려받아요. 좋은 거는 땅과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너무 좋은데, 반대로 업장을 물려받으면 골치 아픈 거야. 힘든 거지. 여기다가 만약 축호가 있으면 원진 기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이 풀리지가 않잖아.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고 항상 예를 들면 이모다. 이게 돈이거든. 돈 들어오면 나가기 바빠. 돈 들어오면 누가 또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이 축이라는 것은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결단, 뭔가 판단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역임을 한다면 똑소리 나게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축 다음에 오는 것이 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희망이 보여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이 축인자는 뭐냐면 글럼망이 돼, 글럼망.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어떤 것을 걸른다? 제대로 된 우리가 이 시종자만 살려가지고 인목으로 넘기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필터링 역할을 하는 딱 그 부분이야. 왜냐하면 겨울에 만약에 이 신금이 너무 널널하게 따뜻하면 여기에 벌레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썩게 돼 있거든. 그래서 축인자가 하는 것은 이 신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땅 속에서. 땅은 얼어있는다고 해도 따뜻한 기운을 또 함께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운을 가진 것이 축토다. 그래서 축토가 성격이 좀 고지식하죠. 옛것을 많이 선호해. 단단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성격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돈이 있고 하면 모으기를 아주 잘한다. 겨울 땅은 뭐예요? 무조건 모아놔야지 쓰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제일 힘든 계절 아니에요? 제일 춥고 없고 힘들고 어둡고 꼼꼼하고 딱 그 시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인내, 끊임없이 내가 참고 인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 축이 있다는 걸, 축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 이제 더 좋은 게 얘한테 주겠다. 그런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축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어떨까요? 아주 더디게 갑니다. 땅이 풀리려면, 이 동토가 풀리려면 시간이 더디다. 많이 걸려. 만약 그게 운에서 왔다. 한참 걸려야지. 그 시기를 지나가야 돼. 모든 게 다 얼어붙어 있거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토라는 게 원래 그래. 이 토라는 게 붙어 있으면 항상 그 기간이 길어지는 타이밍이야. 이 진술충미라는 기운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내가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시간이다 생각해야지 안달복달해서는 안 돼. 특히 겨울이란 축도는 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범적이다.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 준수한다.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을기사축이라 곡각의 그런 기질도 있어요. 곡각. 곡각이라는 것은 신체에 있어서 어떤 마비라든가 어디가 다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곡각이라는 것은 을기사축이거든. 을기사축. 이 중에 이 축도 이 곡각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얼축, 예를 들어 얼축이다. 정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 축은 을목에 있어서는 사유축이잖아. 그러면 일지자리가 축이니까 이거는 관성이거든. 관성이 축에 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여명에 있어서가 문제지, 그지? 얼축에 있어서는. 남편의 자리가 좀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년에 가서 잘 지내다가도 중년에 가서 남편이 건강적으로 문제가 온다든가, 안 그러면 뭐 사업적인 문제가 온다든가 해서 어떤 고난이 나한테 주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얼축이 단단한 거야.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또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얘기하거든. 그걸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반이 갖춰지는 거죠. 단단해요. 단단하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을목 자체가 얼마나 현실적이야.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 정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유축이 뭐예요? 이거는 금이잖아. 이건 재성이거든. 그래서 재성의 어떤 창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축이 돈의 어떤 다발, 금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죠. 대신 사유축이니까 이게 금의 기운은 여명에 있어서는 아버지지, 그지? 아버지와 인연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남녀 모두 금과 인연은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기반을 제대로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함께 응축이 되어 있다. 축은 무조건 응축이다. 겨울을 나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응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단단한 거야. 확실한, 분명한 걸 좋아해요. 쓸데없는 일을 버리지 않는다. 확실한 것만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